오늘 방송 주제 엔드 오브 에라. 시즌 끝났죠. 거의 20여 년 가까이 재임을 했으니까.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헤드코치인 마이크 톰린이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고요. NFL에는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NFL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표현이죠. 18주차 정규 시즌이 종료가 되는 다음 날, 이 썬데이 나잇 풋볼 이후니까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에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헤드코치나 단장이 대거 해고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원래 이게 금융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전에 미국 경제가 한창 힘들 때 나온 표현인데, NFL에서 정규 시즌이 끝나자마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 다음 시즌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코칭 스태프나 프론트 오피스의 주요 인사를 정리하는 그런 관행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하루에 여러 감독 그리고 여러 단장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해 날 같다 그래서 언론과 팬들이 이 주식시장의 용어를 차용을 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블랙 먼데이 때는 지난주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애틀랜타 팰컨스의 라인 모리스를 비롯해서 케빈 스테판스키, 피트 캐롤, 조나단 캐넌 이런 헤드코치들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조금 며칠 있다가 존 하버,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헤드코치였던 존 하버가 18시즌 만에 경질이 되었고요. 그리고 돌핀스를 이끌었던 마이크 맥다니엘까지 경질이 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맥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존 하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 경질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맥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경질이 됐죠. 4시즌 동안 35승 33패 그랬는데 플레이오프에서 한 승도 거두지 못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 주간 후반부에 경질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하버와는 좀 궤가 다르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헤드코치인 마이크 톰린이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정말 2000년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스틸러스의 헤드코치인 마이크 톰린이 무려 19시즌이라는 긴 재임 기간을 뒤로 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 톰린은 성명서를 통해서 많은 생각, 숙고 끝에 피츠버그 헤드코치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루니 가문에 대한 감사, 그리고 팀, 선수,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스틸러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스틸러스의 SNS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원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톰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설적인 커리어를 만들었던 코치라고 할 수가 있죠. 2007 시즌부터 무려 19시즌을 헤드코치로 재임을 하면서 329번의 경기를 치렀고요. 승률이 무려 62.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62.8%에 달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슈퍼볼 43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스틸러스에는 벤 로스릴리스버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인즈 워드도 있었고요. 산토니 홈즈도 있었고, 수비에는 케이시 햄튼, 제임스 에리슨, 트로이 폴라말루 이런 쟁쟁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팀, 상대팀에는 애리조나 카디널스 쿼터백, 이분도 레전드죠. 커트 워너가 팀을 이끌고 있었고요. 에저린 제임스, 명예전당 오르신 분이죠. 레리 피츠제랄드까지도 뛰고 있던 팀을 상대로 해서 슈퍼볼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 시즌에도 슈퍼볼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패배를 했었고요. 19시즌 동안 단 6시즌을 제외하고 13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시즌도 승률 5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죠. 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성과를 냈던 코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NFL 역사상 한 감독이 한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만든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FL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FC 노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8번의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도 굉장히 재밌죠. NFL 역사상 최연소 슈퍼볼 우승 헤드코치, 이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36살. 굉장하죠. 34살에 부임을 해서 2년 뒤에 바로 슈퍼볼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리그에 흔치 않았던 유색인종 헤드코치였기 때문에 세간의 평이 마냥 좋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실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입증을 하면서 의심의 물음표들을 전부 다 잠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루니 가문의 신뢰에 보답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줬죠. 그래서 정규 시즌 통산 193승 114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요. 여기에 이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또 다른 감독이죠. 척 놀 헤드코치와 구단 역사 최다승 기록 동률을 이루었죠.
청놀보다 무려 33경기를 덜 치르면서도 이런 기록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그 내부적으로는 톰린은 여전히 어떤 미축구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여전히 남아있고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어하는 헤드코치 붐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해왔을 정도로 리스펙을 받고 있는 인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어쨌든 루징 시즌 보내지 않았고 플레이오프도 진출했던 톰린은 왜 스스로 물러났는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스틸러스가 지난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밤이죠. 휴스턴 텍산즈와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30대 6으로 패배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톰린이 만약에 잔류를 했으면은 스틸러스는 3월 1일까지 2007년 팀에 계속 남아있는 팀 옵션을 실행할지 아니면 2026년을 톰린의 계약 마지막 해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톰린은 스스로 물러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1969년 이후에 딱 이렇게 3명의 헤드코치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4번째 헤드코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존 하버 헤드코치 경질과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하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하버처럼 바로 FA가 된 게 아니에요. 스틸러스와 현재 계약에 묶여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톰린이 다시 헤드코치직 자리를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단, 즉 스틸러스가 마이크 톰린의 코칭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단이 이 트레이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버 브론코스에 션 페이튼이 합류할 때 세인츠의 트레이드 딜을 했었던 것과 똑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톰린이 헤드코치직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지 소식에 의하면 톰린은 2026년까지 다른 팀에서 지도자로 복귀할 거라고 예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톰린은 9시즌 동안 포스트 시즌 승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2016년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18대 16으로 거둔 승리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포스트 시즌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톰린은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리고 컨퍼런스 우승도 했었고요. 2번이나. 그리고 디비전 우승을 7번이나 거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 톰린의 스틸러스는 포스트 시즌에 통산 8승 1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슈퍼볼의 성과와 컨퍼런스 챔피언 성과, 디비전 우승의 성과 치고는 사실 아쉽죠. 8승 12패라는 기록은.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스틸러스는 플레이오프에 계속 6차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한 경기만에 계속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3번의 와일드카드 패배에서도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좀 마지막이 씁쓸했는데 이번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밤 11시가 넘고 이랬는데 에크리시오 스타디움에서 팬들을 계속 야유를 했대요. 그리고 톰린을 해고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톰린은 이런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응당 이거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어쨌든 당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마이크 톰린이 곧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확신을 주지 않았고 좀 예년과는 다른 느낌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임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톰린이 이번 오프 시즌에 에런 로저스도 데려왔고 DK 메카프도 트레이드를 했고 제일런 램지도 데려왔고 그리고 팀에 약간 문제로 지목받았던 조지 피킨스는 내쳤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자체도 4승 1패로 정규 시즌 자체는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시즌 중반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봤을 때는 7주차의 신시애티 벵갈스전 패배를 시작으로 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차저스와 빌스에게도 패배를 당했었고요. 13주차 빌스전에 패배를 했을 때는 이 스틸러스의 상징적인 응원가가 막 퍼질 때 팬들이 막 야유를 보내면서 이게 묻히고 마이크 톰린을 해고하라 이런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던 그런 굴욕적인 장면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어쨌든 이후에 3연승을 반등하면서 루징 시즌이 아닌 그런 기록 지켜냈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지만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마이크 톰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런 분노가 사실 이번 단 한 시즌의 부진에서만 이어진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벤 로슬레스버거, 빅벤이 은퇴한 이후에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안정을 찾지 못했거든요.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답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러셀 윌슨도 답이 못 됐죠. 1라운드 픽이었던 케니 피켓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최근 5시즌 동안 개막전 선발 쿼터백이 5명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함,
팬들이 느낀 답답함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규 시즌 성적은 나쁘진 않지만 결국 팬들이 원하는 건 슈퍼볼 우승인데 이 슈퍼볼 우승권조차도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9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홈 경기로 치러지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톰린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전체적인 시즌만 놓고 봐도 마이크 톰린이 무려 19시즌,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레전드 헤드코치인 톰 랜들이 다음으로 오랫동안 한 팀에 재임한 헤드코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 톰린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라커룸의 지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온 인터뷰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라커룸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 톰린이 다시 돌아온다, 이건 절대 아니고, 에런 로저스 역시도 외부 압박이 어떤 이러한 사임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이크 톰린은 리그에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라면서 톰린을 옹호했고요. 그리고 캐머런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마이크 톰린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패배 이런 부분들 결국 플레이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의 화살을 선수단이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 있는 인사들, 선수들은 굉장히 여전히 마이크 톰린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이크 톰린은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톰린의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음 타자 누구냐? 이 스틸러스라고 하는 리그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팀을 누가 과연 이끌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누가 후보가 될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이미 거론이 되고 있어요. 대학 코치 중에는 마커스 프리먼 역시도 거론이 되는 인사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유력한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브라이언 플로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시 민터 역시도 LA 차저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마이크 톰린이 또한 디펜시브 마인드 코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할 수 있는 인사로 적합하다라는 평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새롭게 오펜스 쪽으로 바꾸고 싶다, 아서 스미스 내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클린트 쿠비악이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아서 스미스가 헤드코치로 승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스틸러스의 색깔에 가장 부합한 코치는 저는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좀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펜시브 마인드를 갖고 있죠. 디펜스의 탤런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스틸러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블리츠버그라는 별명, 이 정체성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피츠버그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디펜스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억 4,500만이 넘죠. 여기에다가 오펜스와 디펜스에 할당된 비율로 봤을 때도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60% 이상을 디펜스에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디펜스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코치가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색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블리치 하고 싶어, 디펜스 마인드 코치 하고 싶어, 이러면 벤스 조셉이 후보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벤스 조셉 헤드코치 실적 좋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쿼터백 이슈 역시도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감안해야겠고요. 완전 젊은 색깔로 가고 싶다, 이러면 크리스 술라 역시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살라 역시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스타일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프론트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 프랜차이즈 헤드코치 자리는 정말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인사가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리액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도 쿼터백 이슈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탱크원님께서 제 마음을 바로 읽으셨군요. 쿼터백 이슈도 같이 해결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